애프터 이펙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어서 이렇게 이, 이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세이브를 하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세이브 에즈에서 언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오늘은 타입라이터라는 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어디다가 제가 그 다른 여기 이제 제 외장 하드가 있는데 외장 하드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하드. 그래서 외장 하드에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저장을 했으면은 이제 위에 보게 되면은 위에 여기 보이죠?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여기에 지금 외장하드 볼륨이 외장하드고 마이 패스포트라는 이제 외장하드에 타입라이터라는 그러한 그 파일이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중간에 작업하다가 날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자동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깜빡이 있고 저장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토세이브 기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볼까요? 그래서 이게 파일에 가서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프리퍼런스 여기 보면은 애프터 이펙트 CC에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오토세이브라는 게 있어요. 오토세이브를 누르면은 뜨죠. 그래서 여기 체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save every 20 minutes로 있죠. 그러니까 20분마다 한 번씩 이제 세이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막 시작해서 20분 안에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다, 전원이 꺼졌다 이러면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20분쯤에 이제 20분마다 이제 이게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10분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은 또 10분씩 하면은 또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얘가 자동으로 세이브할 때 이렇게 뭐 약간 멈춥니다. 이거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한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또 10분 정도는 뭐 날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한 20분 정도 놔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new 컴포지션. 그래서 컴포지션이란 거는 눌러보면은 이제 이런 컴포지션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입라이터. 그래서 라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크기는 여기 프리셋이 있는데 프리셋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 이 정해진 그런 포맷이 있어요. 비디오 포맷이죠. 다양한 포맷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HDV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높이가 720 픽셀이고 가로가 1280인 픽셀 요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픽셀의 이 비율이 정사각형이죠. 스퀘어 픽셀.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몇 프레임이냐. 그래서 요거는 초당 29.97 프레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30 프레임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29.97 프레임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작하는 타임 코드가 이제 000으로 하는데 뭐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부터 시작하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냥 000으로 가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 요 지금 컴포지션에 우리가 작업할 컴포지션의 길이가 굳이 막 보통 이제 지금 작업하는 게 짧은 거를 하기 때문에 뭐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초인데 10초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10초로 가고 나중에 모자르면 또 여기 돌아와서 이거를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요 색으로 되는데 이 색깔은 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빨간색이나 뭐 다른 색깔 바꿀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이 색깔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그레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오케이 누르고 그레이로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누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 근데 그레이는 너무 밝은 그레이죠. 그래서 요거 색깔을 좀 다시 바꾸려면은 PC는 컨트롤 K 또는
지금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K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컴포지션 가면은 여기 보면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게 있죠. 여기 커맨드 K 있죠. 예.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은 이제 다시 떠요. 다시 세팅이 뜹니다. 그래서 색깔이 너무 밝아. 이렇게 좀 내리면은 좀 어두워지죠. 예. 이 정도 어둡게 해가지고 오케이 누르고 오케이.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포지션 옆에 있는 창이 이제 지금 프로젝트 창이 있고 이펙트 컨트롤 창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프로젝트 창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타입 라이터라는 지금 컴포지션, 여기 컴포지션의 아이콘이에요. 여기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듀레이션 10초이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얘를 딱 누르면은 이 크기는 1280, 720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이제 영상 같은 걸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몇 가지 좀 가져오 볼까요? 그래서 가져오기, 그러니까 프로젝트 창에다가 가져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가져오려면은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사진도 있고, 그리고 MP4 동영상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사운드도 있죠. 예, 사운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다 가져오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자, 사운드가 이제 효과음도 있고, 여기는 음악도 있는데, 우선 음악은 나중에 가져오고, 효과음과 사운드 파일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몇 개 가져올까요? 뭐 요것도 선택하고, 그럼 동시에 여러 가지 선택하려면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거 할 때 PC는 컨트롤이고 그리고 맥은 커맨드죠.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요것도 누르고, 그리고 또 하늘도 누르고, 그래서 이미지 3개를 가져오고, 동영상은 요 동영상과 여기 요 동영상 2개를 또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동영상 2개와 이미지 3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사운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열기를 딱 누르면은 다 가져오죠. 쭉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 사진이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얘를 한번 가져볼까요?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레이어 창이고 여기에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 그래서 이제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움직여도 이제 별 효과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죠. 사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진이 좀 이상하죠. 뭔가 이게 뭐 잘못 찍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잘못 찍힌 건 아니고 이 사진이 굉장히 큰데 요 컴포지션은 아까 말했죠. 720, 1280이었기 때문에 1280, 720이었기 때문에 요 큰 사이즈 굉장히 뭐 훨씬 더 큰 그러한 사이즈 해상도의 사진을 가져왔을 때 부분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컴포지션에 보는 어떠한 그 크기를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좀 97.9, 이 크기를 97.9%를 보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100%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크기를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컴포지션 크기를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5%만 크기를 작게 하면은 이제 이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죠. 그런데 이 위에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사진은 큰데 이 컴포지션은 작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잡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물론 이 사진을 이제 요걸 잡고 쭉 내리면은 쭉 이렇게 가면은 물론 여기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제 이 비율이 안 깨지고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튼간에 지금은 원래 크기는 이 정도, 아까 그 정도 크기였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의 포맷과 또 컴포지션의 포맷이 다를 경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봤고 지울게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려면은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죠. 그리고 요건 다시
피트는 이제 요 크기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죠. 오늘은 그 간단한 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무슨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개념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면은 이런 이제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레이어가 사진만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딜리트하고 아까 하늘을 가져오도록 봅시다. 하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늘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요 하늘에다가 이제 그 글자를 한번 쳐볼까요? 예, 글자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글자를 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위에 쭉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T가 보이죠? 여기 이제 글자를 치는 이제 툴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셀렉션 툴이고 몇 가지 이제 툴이 쭉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글자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글자를 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자를 치도록 합시다. 오늘 헬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점 찍고 하늘한테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스카이 그리고 하늘한테도 얘기하고 구름한테도 클라우드 그리고 나무한테도 얘기 되겠죠. 트리즈 잘못했죠. 트리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치고 그리고 좀 더 쳐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제 this is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할 거는 this is the 타입라이터를 하기로 했죠. 그 타입 라이터 이펙트를 오늘 공부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쳤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셀렉션 툴 누르면은 요게 이제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치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요게 새로운 요게 이제 이것도 레이어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사진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글자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동영상 레이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레이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어라는 거는 이제 쌓는다는 의미죠. 층을 쌓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이 밑에 있는 걸 사실상 가릴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게. 그래서 얘를 한번 순서를 바꿔볼까요? 순서를 위로 얘가 하늘을 위로 올리면은 그쵸. 얘가 이제 꽉 차기 때문에 그 밑에 거를 아예 가려버리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 거꾸로 요 헬로 요 글자를 위로 올리면은 요거는 이제 요 부분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합성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레이어입니다. 알겠죠? 그 레이어 요 두 가지의 지금 두 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레이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면 될 것 같고 그 레이어도 이 포토샵하고 비슷해요. 저기 보면 레이어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볼 눈알 표시가 있죠. 얘를 빼면은 이제 그 위에 게 안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넣고 밑에 걸 빼면은 또 밑에 게 안 보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누르면 솔로. 그래서 얘만 보이게끔 하는 거. 여기 뭔가 많을 때는 솔로 버튼이 필요하긴 해요. 이건 잠금 버튼이고 이런 게 있다고. 이거는 이제 그 포토샵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포토샵하고 다른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 요 모양을 좀 이제 바꾸도록 합시다. 우선 요 글자 위에 글자가 있고 밑에 글자가 있는데 이 위에 글자를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합시다. 전체를 해가지고 하고 한 다음에 얘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요거 누르면은 이제 이태릭 차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요걸 누르면은 얘는 이제 볼드체가 되겠죠. 볼드. 얘를 누르면은 올캡 전체가 다 대문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그래서 위에 거는 그냥 대문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대문자로 하고 그러면 밑에 거는 소문자인데 얘도 그냥 대문자로 할까요? 얘도 대문자로 합시다.
하고 그러면 대문자 했더니 얘도 많이 길어졌죠. 요 위하고 아래하고 요 길이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좀 오면 되겠죠. 앞으로 좀 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걸 앞으로 당기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얘를 드래그하면은 이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적당한 이 길이 요 정도가 지금 맞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아래가 딱딱 맞았죠. 이렇게 정렬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이 정도 위치에. 물론 색깔도 딴 색깔 요것도 색깔을 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뚜렷한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색깔을 그냥 안 바꾸도록 할게요. 캔슬. 흰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건 많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우선 얘가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이려면은 어떤 움직임을 줄 거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입라이터 글자가 이렇게 타이프 친 것처럼 쭉 나오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 레이어 창에 보면은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런 게 뜨죠. 그래서 텍스트가 있고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이 있는데 트랜스폼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앵커 포인트가 이제 중립점이에요. 중립점이 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중립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중립점이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위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로테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아니라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뺑글 돌고 싶으면은 이제 지금 이 중립점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로테이션이 29도로 돼 있는데 이걸 다시 0으로 한다는 상태에서 요게 이제 요게 중립점이니까 요거를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이게 안 잡혀져요. 그럼 잡는 툴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은 메뉴에 갖다 대면은 펜 비하인드 그리고 가로치고 앵커 포인트 툴 이렇게 있죠.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딱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운데 안 찾더라도 지가 알아서 탁 와요. 이렇게 이게 막 자석처럼 이렇게 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스냅핑이란 게 체크가 돼 있어 그래요. 스냅핑은 어떤 원하는 그 측면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여기 이 부분들을 정확히 그 지점으로 딱 자석처럼 붙게 하는 기능을 해요. 만약 얘를 이제 끄면은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죠. 어느 게 중앙인지 어디가 끝인지.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딱 하면 끝에 붙는다거나, 그렇죠? 여기 딱 붙는다거나, 딱 중앙에 붙게 되죠. 중앙에 붙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보십시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커맨드 Z 또는 컨트롤 Z 누르면은 다시 취소가 되죠. 여러분들 다 알죠? 컨트롤 Z, 커맨드 Z.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타입라이터 효과를 주기 전에 그냥 기본적인 그런 움직임만 한번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지금 로테이션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위치죠, 위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X 값 그리고 이게 Y 값입니다. 그래서 X, Y 값이 있는데 X 값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X 값이고 이게 Y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그 스케일은 그야말로 이렇게 스케일인데 여기 보면은 요 표시가 있어요. 요 표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족쇄 같은 표시인데 요게 이제 얘를 빼면은 이제 X, Y 값을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로 하면은 이게 그 넓이가 이 가로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세로가 커지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이제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세로의 크기를 또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족쇄를 다시 채우면은 비율이 항상 같은 비율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아까 로테이션을 했고 오포서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투명도가
투명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려면은 얘가 어디서 등장하는 걸로 합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장하는 거로 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요 포지션에 x 값을 쭉 가죠. 이렇게 갔죠. 그래서 얘가 갔으니까 얘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커서를 이제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여기 스탑워치처럼 생긴 그런 버튼이 있죠. 그래서 얘를 딱 눌러봐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었죠? 여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만들어졌죠. 다이아몬드 모양이 만들어진 게 이게 바로 키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1초만 가고 싶다면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쪽이 이 타임 코드예요. 타임 코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1초면은 100이에요. 100을 눌러서 엔터 치면 정확하게 딱 1초로 가요. 1초에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얘를 잡고 쭉 움직여요. 움직일 때 Shift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제 이게 위아래가 수평이 돼서 좀 흘러가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등장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1초 때 딱 등장합니다.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얘가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 요게 이제 키프레임이라는 건데 처음으로 여러분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키프레임을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항상 그 애니메이션 뭔가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똑같이 지금 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이죠? 요게 삼각형이 누르면은 이제 바로 전 키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얘를 딱 누르면은 전 키프레임으로 갔죠. 전 키프레임이 지금 이렇게 x 값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y 값이 똑같은데 x 값이 지금 마이너스 3548이죠, 그죠? 마이너스 3548로 됐고 그 다음 키프레임을 가면은 이게 4670이죠, 4670. 근데 얘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x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치만 있지만은 이 사이에 그러니까 프레임들이 쫙 있어요. 이 사이 프레임들은 우리가 안 만들고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사이에 다 프레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 프레임이라고 해서 중심 프레임만 만들어주면은 그 사이에 있는 프레임들은 이렇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편리한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왔으면은 잠깐 서 있다가 이쯤에서 약간 이게 커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커지려면은 스케일을 누르면 되겠죠. 스케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정도에서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커졌다가 그리고 이제 다 익었으면은 이 정도면 다 익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시간이면은 그럼 이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지려면은 여기 보면은 오포지트 있죠. 얘를 주고 오포지트 키프레임 주고 이게 100%잖아요. 그 다음에 또 플레이 한 이쯤에 좀 더 넣을까? 이 정도쯤에 0으로 해주면은 서서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서서히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놓았다가 커지고 그리고 이 커질 때 이 커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빠르면은 사실상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 너무 눈이 띄기 때문에 자기적이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좀 더 천천히
이 사이가 이게 멀어지면은 이게 느려져요. 예, 느려지죠. 천천히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시작할 때도 같은 속도로 시작하면은 이것도 이제 약간 이 정속도 갑자기 속도가 팍 붙으니까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속도라는 거는 현실적인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속도가 갑자기 팍 붙지는 않죠.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빨라지도록 하고 또 끝날 때도 서서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간단하게 또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합시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의 키프레임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F9을 누르면 돼요. F9. 그래서 F9. F9을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도 서서히 느려져요. 그럼 이것도 똑같겠죠. 이것도 서서히 빨리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쓸 때 부드럽게 쓰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F9 또는 이제 작은 그 키보드 같은 경우는 펑션 F9을 눌러도 되겠죠. 저는 펑션 F9, F9 또는 펑션 F9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들어왔다가 서서히 커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Hello Sky, Cloud and Tree, This is the typewriter effect. 그리고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고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것보다도 아까 타입라이터 효과를 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 요거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는 사실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근데 이제 맛배기로 제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 취소시켜야 되겠죠. 요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취소시키려면은 간단하게 요거를 다 원상태로 돌리려면은 보세요. 이 키프레임을 다 없애는 거려면은 여기 얘를 한번 키프레임 있던 거를 다시 눌러주면은 다 없어져요. 이것도 눌러주면 없어지죠. 네, 눌러주면 없어져요. 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위치는 지금 지금 여기에 오퍼더티가 0으로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100으로 다시 돌리고 크기는 이제 다시 100으로 가야 되겠죠. 100으로 돌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타입라이터 효과를 이제 주도록 합시다. 타입라이터 효과를 주는 거는 어떻게 주려면은 여기 보면은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쉽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한 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만들려면은 사실상 이게 그냥 한 개씩 레이어로 만들려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글자 한 개씩 다 레이어 만들어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그 작업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애니메이트라고 아예 그런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니메이트 보이죠?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오포서티 이게 투명도가 이제 사라지게 하는 거죠. 오포서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트랜스폼 요거는 이제 안 쓸 거예요 지금. 나중에 뭐 쓸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안 쓸 거고 여기면 또 새로운 오포서티가 여기 오포서티 있죠. 근데 여기면 또 새로운 오포지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터 1이 나왔는데 얘 이름을 이제 오는 타입라이터니까 이름도 바꿔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그냥 한번 바꿔주도록 합시다. 바꿔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타입라이터라는 효과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포지트를 이제 100이니까 0으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0으로면 아예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렌지 셀렉터에서 얘를 누르면은 이제 스타트하고 엔드가 있어요. 스타트하고 엔드. 그래서 스타트하고 엔드는 뭐냐면은 요 지금 효과가 지금 0에서 100%까지 다 이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효과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요거를 0에서 100%가 아니라 100%에서 100%라면은 요 효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효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100에서 100이라면은 아예 효과가 없는 거죠. 아니면 0에서 0이면 효과가 없는 거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100으로 하면은 효과가 아예 안 들어갔어요. 100, 100. 그러니까 이 레인지 셀렉션 범위죠. 선택 범위가 100, 100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효과가 이 오퍼서티의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만 줘볼까요? 반만? 50%. 50%를 쳐볼게요. 50% 주면은 이렇게 50%만 적용이 됐으니까 50%만 이렇게 오퍼서티 투명도가 됐고 나머지는 또 안 됐죠. 50%는 또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점차적으로 요 지금 여긴 전체가 지금 모든 범위가 이 효과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를 점차적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는 거죠. 빼주면은 효과가 없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니까 효과가 없는 형태는 일종의 지금 글자가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역시 맛배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봅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 곧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약간 앞에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스타트.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고 또 플레이. 하나, 둘, 셋. 이 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좀 이제 길게 글자가 많으니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초까지 갈까요? 4초? 그래서 400까지 간 다음에 그래서 키프레임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으면은 이 새로운 커서가 왔을 때 얘를 변화시켜주면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100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여기에 누르면은 전 키프레임 간다고 했죠. 전 키프레임은 전체가 다 적용되어 있는 오퍼서티가 0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키프레임은 아예 적용이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됐으니까 다 나왔죠. 그 사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Hello, sky, cloud, and tree. This is the typewriter effect. 이렇게 글자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부드러워요. 보면은 이게 천천히 제가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글자가 서서히 이렇게 그 디졸브처럼 이렇게 글자가 나오죠. 근데 이제 타입라이터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디졸브가 아니고 커트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어드밴스가 있죠. 어드밴스를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베이스드 온 캐릭터 글자 그 자체죠. 글자. 여기 보면은 워드라는 게 있어. 워즈. 이거는 이제 단어죠. 단어로 누르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 해 볼게요. 단어로 나오죠. 이렇게. 단어로. 요런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단어로 나오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타입라이팅이니까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캐릭터가 되는데 캐릭터 중에서도 이 스페이스가 빠진 거죠. 스페이스를 제외한 캐릭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은 스무트니스가 있죠. 부드럽게 하는 거. 요 부드럽게 지금 100%인데 부드럽게 하는 걸 아예 없애면 돼요. 부드럽게 하는 거를 이렇게 없애면 되겠죠. 없애면은 그렇죠. 아예 0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글자가 쳐듯이 너무 빨리 쳐지죠. 굉장히 글자 너무 빨리 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뒤로 가게 하면은 글자를 이제 천천히 치게끔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그래도 빨리 친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주고. 그럼 이제 글자를 치면은 이제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를 제가 아까 가져왔어요. 여기 이제 보세요. 타입라이터
싱글 라인 이런 이제 효과음을 제가 가져왔어요. 효과음을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푸티지 레이의 창이 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푸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그래서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요런 이제 효과음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효과음 한번 넣어볼까요? 중간에 이거 빠른 거고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처음부터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우고 다시 얘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죠? 얘를 밑으로 넣읍시다. 제 밑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 삼각형이 보이죠? 이것도 삼각형을 누르면은 속성이 있어요. 오디오 있고 오디오 레벨이 있는데 레벨도 있고 레벨도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웨이브폼이라는 게 있어요. 웨이브폼. 여기 웨이브폼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LL 이 단축키로 LL 누르면은 이렇게 웨이브폼이 떠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아까 글자가 여기서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글자가 여기 좀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가요. 여기서 딱 끝나야 되겠죠. 여기서 딱 끝나야 돼. 여기서 딱 끝나야죠, 그죠? 다 끝나야 되죠. 여기 끝나려면은 요 지금 계속되는데 여기 부분이 딱 커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레이어를 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커트하는 방법은 단축키로 Alt하고 여러분 이제 오른쪽 꺽쇠가 있어요. 오른쪽 꺽쇠가 어디냐면은 P자 옆에가 있어요. P자 옆에는 왼쪽 꺽쇠고 P자의 두 번째 오른쪽에 오른쪽 꺽쇠가 있어요.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꺽쇠를 딱 누르면은 이게 잘려져요. 잘려지죠, 그죠? 그러면은 잘려진 부분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길게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 이 부분에서 아까 딱 끝났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딱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딱 끝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도 넣은 거죠. 사운드 넣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해봤는데 떠 있으면은 곤란하니까 이것도 이제 사라지게 할까요? 사라지게 하려면은 아까 이쯤에서 사라져야 되겠으니까 아까 사라진 거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글자만 사라지게끔 합시다. 글자를 요거를 이제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걸 내리면은 이제 전체가 다 나오죠. 전체 다 나오는데 오포지티만 나오게 하려면은 오포지티가 이제 단축키가 뭐냐면 T예요, T. T를 딱 누르면 오포지티만 딱 나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포지티를 처음에 키프레임 주죠. 그래서 줬으면은 키프레임 주고 그리고 플레이해서 이 정도에서 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0으로 돌리면은 이제 키프레임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라졌죠, 그죠? 사라졌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죠. 여기 또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짜투리 같은 게 남았으니까 요거를 나중에 이제 없앨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이제 하나에 엑스포팅 했을 때 뒤에 여분이 안 남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는 없애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없애도록 합시다. 없애려면 아까 보였죠. 이게 워크 에어리어예요. 그 작업 영역 워크 에어리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워크 에어리어인데 요 부분을 딱 워크 에어리어가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길 때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했죠. 단축키 N 딱 누르면은 여기서 딱 끝내요. 워크를 끝나고 그리고 이 뒤에 남아 있는 거 이게 원래 아까 컴포지션이 10초였죠. 듀레이션 10초 줬는데 지금 우리가 뒤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트림을 할 수가 있어요.
트림을 하는데 그러니까 컴포지션을 트림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워크 에리어의 크기로.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은 이제 완벽하게 오늘 했던 그 길이만큼 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 합쳐서 8초 24프레임의 동영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죠.